삼시생의 일생 구양근. 신분이 너무 낮은 사람을 중용하면 어느 땐가 배신당하기 마련. 윗자리는 기능인에게 주어선 안 되지. 기능인은 항상 밑에 두어야 해. 법조항이나 달달 외고 있는 자를 윗자리에 앉히면 그 자리는 천박한 자리가 되지. 상종을 할 수 없는 자리가 돼. 높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라야 드넓은 산맥을 굽어볼 수 있는 법. 참새, 뱁새는 쑥대밭, 감나무 가지에서 놀아야 제격이니 윗자리는 윗사람에게 주어야 하고 아래 자리는 아래 사람에게 주어야지. 이 순서가 틀리면 큰 혼란이 온다고 하던데. 삼시생의 일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 해에 고등고시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일제의 고등문관시험을 복사해낸 제도였다. 이에 따라 고등고시 행정과와 고등고시 사법과가 시행되었는데 이 중 행정과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로 이어졌고 사법과는 사법시험으로 바뀌었다. 그 뒤로 이름도 바뀌고 관념도 바뀌었지만 지금도 흔히 사시, 행시, 외시로 부르며 소위 삼시로 꼽고 있다. 나는 어떤 계기로 외시 출신자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외국어 실력이며 국제 안목, 행정 처리 능력에 감복한 바 있었다. 실은 사시, 행시, 외시 중에서 외시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매년 합격자 수는 다르지만 대개 삼시 중에서 사시는 1000명, 행시는 250명, 외시는 2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은 행시나 외시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별 무관심이다. 사시 또는 로스쿨 졸업 후 법조인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야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 시험 준비생들도 사시에 매달리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사시에 합격해야만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부정한 사람을 도와주고 거금을 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과 부정한 사람 중에서 도와주는 비율은 실은 부정한 사람을 도와주는 예가 훨씬 많다. 아니, 부정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또는 부정한 일을 하기 위하여 사시에 매달린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 나는 어느 지방대 이사장으로 사시생을 위하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한 분을 알고 있다. 그는 사시를 준비하는 특별 장학생에게는 기숙사를 지어 합숙시키고 학비 전액 면제, 숙식비 무료일 뿐만 아니라 용돈이며 속내의까지 모두 지급해주면서 지원해주고 있었다. 대개 가난에 쪼들리던 그들 사시 준비생들은 그 이사장이라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고마운 은혜를 안고 살게 된다. 그들이 사시를 패스하면 대개 그 지방으로 내려와 판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사장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걸어도 모두 패하게 되어 있다. 혹 강직한 법관이 나와서 옳은 판결을 해보려 하지만 그의 상관인 부장검사,
부장판사가 그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의지가 꺾이기 마련이다. 그래서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그 대학은 완전히 그 이사장의 사유물이 되어버렸고 그가 공분을 살 부정을 저질러도 고소도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사시에 합격하면 재벌 또는 준재벌 되는 집안에서 사위 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곧 자기의 부정축제에 협조해달라는 말과도 통한다. 그렇다면 그 결혼 자체가 벌써 범죄행위 또는 준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에 있었던 아무개는 자기 처가가 준재벌이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사실을 대학 재학 시절의 20살에 합격했단다. 그러니 그동안 그가 소설 한 권이라도 읽어보았을까? 텅텅 빈 머리에 법조학만 잔뜩 메고 있는 그 잔꾀를 누가 따라갈 수 있으랴? 과연 우리나라에 그런 인재가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삼시 같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탄탄한 출세가도가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조선조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단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부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 음풍영월이나 즐기고 일필휘지하여 시나 한 수씩 지으며 평생 벼슬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폐습이 학계에도 퍼져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박사학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다. 박사학위라는 필로소피 닥터의 필로소피를 한국 사람들은 문학으로 해석하여 PhD를 문학박사라고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필로소피를 철학으로도 해석하는데 그것은 더 틀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필로소피는 학문이라는 뜻이다. 나의 어떤 친구 부인이 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나한테 전화를 하였다. 구영, 내가 농학으로 논문을 썼는데 내가 왜 문학박사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니 학위 중에 분명히 PhD라고 써져 있어. 아, 거기서 말하는 필로소피는 문학이라는 뜻도 철학이라는 뜻도 아니고 학문이라는 뜻이야. 학문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학위를 받아도 PhD고 법학으로 학위를 받아도 PhD고 다 PhD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번역해서 나는 물리학 박사다, 나는 농학 박사다 하는데 다 틀린 거라고. 그래? PhD라고 하면 최고의 학식을 가졌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 무조건 학장, 총장조라는 말이 아니고 조교나 전임 강사부터 시작하여 많이 공부시키라는 의미인 것이다. 사시도 마찬가지이다. 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법조항을 많이 웬 기능인이니 무조건 총장 주고 장관을 주지 말고 하급직으로 써먹으면 된다. 고위직은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인품도 있고 무엇보다도 철학과 사관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방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전문 행정인이 필요했기로서니 친일파를 직접 총장 주고 장관 줄 일이 아니었다. 꼭 전문 지식이 필요했으면 장은 독립군이 차지하고 친일파들을 하급 직원으로 써먹었으면 별 탈이 없었을 것이다. 개간수필 2017년 봄호 구양근